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나흘 전부터 확진자가 급증을 하더니 오늘은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또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4차 대유행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함께 부산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부산 상황 강력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지금 부산은 상당히 위중한 상태라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토요일부터 50명이 하루 확진자가 생기다가 사실 오늘 같으면은 그 주말 효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63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산은 어떻게 보면 벌써 광범위하게 전 지역으로 감염이 퍼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더 긴장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이 감염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유흥업소 관련 감염은 이게 조용한 감염이 잘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107명이 감염이 돼서 아마 여러 지역이나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가 되고 있을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확산 추이는 앞으로 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약해지지는 않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유흥업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영업 제한 완화 조치라든지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이번에 급격하게 확진자가 발생되기 전에 네. 부산시 확진자의 특성을 보면 예. 감염 경로 불명인 확진자 수하고 비율이 조금씩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조용한 감염이 결국 방역 수칙이 소홀한 쪽을 결국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작년에 5월에 우리 이태원발 클럽발 감염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때 감염 이후에 N차 감염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8월 15일 강복절 집회를 기폭제로 해서 전국에 이제 대유행이 그랬었죠. 커졌던 적이 예. 있었는데요. 그때 특징이 클럽발 감염이면 이 사람들이 관계된 분들이나 참석했던 분들이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늦어지게 되고 늦어지는 중에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지금 그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 종사자가 결국 부산 여러 지역에 좀 환기가 안 되고 밀폐된 그런 유흥업소의 종사자와 이용자와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겠죠.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감염 전파가 여러 이제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네. 있어 왔고 네네. 그 와중에 이제 방역의 어떤 수칙이 좀 느슨해진 부분을 틈을 타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대유행 이걸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네. 또 서울 수도권 예를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네네. 서울 수도권도 사실 이런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수도 늘면서 그리고 비율도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방역 수칙이 소홀히 한 집단이 있으면 네네. 그 교회나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확산이 기폭제가 됐었죠. 된 경우들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4차 대유행의 길목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야 맞습니다. 하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의 지금 현행 거리 단계 유지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을 봐서는 부산시에 아마 빠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해서 결국 중점 위험 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에 예. 좀 더 빨리 그 이용 제한 시간을 조금 둔다든지 그리고 식당이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그 시민들께서 많이 지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화를 하더라도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좀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시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느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유흥업소 관련인데 네, 네. 그분들은 조금 드러내는 부분들이 망설여지기 때문에 익명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부산시가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설치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능동적인 검사 체계를 지금 갖춰야 될 맞습니다. 필요가 예. 있는 거군요.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행정 조치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번 상황에 예, 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예. 바로 점검을 했을 때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만큼 그 업소들이 또 책임을 또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황사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뭐 워낙 꽃도 잘 피고 이러다 보니까 봄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참 유정한 상황이라서 예.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내용을 보면요.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접촉자가 거의 수천 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100여 업주가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네, 동선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 조용한 감염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좀 자제를 좀 하시고요. 예. 만약 이용을 하시더라도 가능한 짧은 시간 그리고 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있으시면서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그러게 이제 모레부터 75세 이상 고령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화이자 접종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해서 사망 사례가 또 보고가 됐습니다. 예. 보도가 됐는데 뭐 불안감을 또 저희가 조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 때문에 주위에서 조금 물어보시는 분도 네. 많은데 지금 현재는 부검을 최종 결과가 부검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예. 아직은 특별히 백신과 연관성이 많이 의심되어서 백신을 중단하거나 해야 될 정도의 사항은 전혀 아니니까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이제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서 65세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